언젠가를 위해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에 정성껏 가꾸지 않고, 이 직업은 불안정하니까 라는 생각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제대로 해야지라며 미루곤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늘 무언가를 기다리는 별표 임시적인 상태 별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완벽한 기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별표 임시거주 증후군 프로비저널 리빙 신드롬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삶은 영원하지 않을 임시 상태라고 무의식 중에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당히 대충 해치우는 태도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 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대충 넘긴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결국 뒤죽박죽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함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환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집, 꿈의 직장, 이상적인 관계 같은 미래를 설정해두고 그것을 현재의 소홀함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입니다. 삶의 가치는 근사한 집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월세방일지라도 그곳을 어떻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왔는지에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최종 직함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업무를 통해 어떻게 헌신하고 성장했는지에 있습니다. 이 임시적인 삶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느낄 능력을 앗아가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덫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면의 자격지심을 깨닫고 가치 있는 나를 만드십시오. 리크 아이언일, 난스크 브팀스크, 낭카오캠 지학 징댕. 워런 버핏의 동반자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중국 드라마 겨우 32위 주인공 왕만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녀는 상하이에서 8년간 분투하며 월급으로 2만 위안, 약 380만 원 가까이 벌지만 그녀의 삶은 전형적인 임시거주 상태입니다. 매일 간편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낡은 옷을 잠옷 삼아 입습니다. 현재 삶의 질이나 자신의 진정한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 내면 깊숙한 곳에는 별표 나는 가치 없는 사람 별표이라는 자격지심이 뿌리 박혀 있었고 바로 이 때문에 그녀는 사기꾼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인 삶의 본질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자격지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자격지심을 채우기 위해 외부적인 성공의 상징들을 필사적으로 긁어모읍니다. 이는 죽은 나무에 화려한 조화를 붙이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 길은 다릅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면을 가꿉니다. 지식, 기술, 자존감, 그리고 정직함으로 내면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면의 뿌리가 튼튼해지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꽃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당신은 연기할 필요 없이 그저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뿌리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주 축하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축하란 사치스러운 파티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게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작은 위식들입니다. 갖고 싶던 물건을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은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는 선언입니다. 거울 앞에서 매일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내면의 부정적인 서사를 새로 쓰는 창작 활동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용감하게 거절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는 소중하다 고 외치는 영역 표시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내면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격지심을 치유하고 그 자리를 단단한 믿음으로 채워나가십시오. 둘째, 인식을 전환하고 지금을 인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작가 별표 장하이링, 장혜영,
별표은 평생을 임시적인 삶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늘 언젠가 올 적절한 시간과 완벽한 공간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말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방에는 평생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이삿짐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영원히 유예된 삶처럼 보입니다. 반면 작가 별표 삼모 별표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여정이란 것이 고상한 예술이든 혹은 그저 푸성기와 두부일 뿐이든 나는 그 맛이 어떤지 반드시 맛보아야겠다. 그래야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대부분은 장하이링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장의 빚, 끝내지 못한 일, 어떤 의무 같은 장애물들을 해결하고 나면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현재를 그저 대기실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 장애물들이 바로 인생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상적인 삶은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삶이란 바로 그 미완의 과제들과 빚들을 마주하는 과정 그 자체이며 우리가 임시적이라고 치부했던 바로 그 순간들 속에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함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지친 하루 끝에 나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린 저녁상, 주변의 작은 사물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그리고 일상의 소박함 속에서 영혼을 살찌우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임시적인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하루는 결코 재발행되지 않는 유일한 한정판입니다. 셋째, 가장 작은 일부터 정성껏 행동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정성껏 먹고, 정성껏 잠자고, 정성껏 일하고, 정성껏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정성을 쏟지 않는 모든 순간, 당신은 부주의한 나라는 버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버전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은 썩은 사과처럼 변해버려 당신 자신조차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했습니다. 따분해 보이는 사소한 일들을 진지하고 재미있는 태도로 대할 때 우리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수확할 수 있다. 최근에 본 한 댓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창가에 민트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다듬고 새싹을 관찰했죠. 어느 날 손끝에서 풍기는 상쾌한 향기를 맡았을 때 문득 삶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행복감은 온종일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당신이 마음을 다해 느낀다면 그것은 감정의 닻이 됩니다. 행복의 본질은 천지를 뒤흔드는 환희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끊임없이 수집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미세 행복, 마이크로 해피니스이라 부르며 작은 기쁨들이 도파민을 자극해 긍정적인 감정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매일을 마치 축제에 가듯 살아가십시오. 이는 물질적인 사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안정되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이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니체는 말했습니다. 춤추지 않는 모든 하루는 삶에 대한 배반이다. 여기서 춤이란 삶에 온전히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은유입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은 지성의 춤이고 맛있는 식사를 요리하는 것은 사랑의 춤이며 음악을 듣는 것은 영혼의 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월세방 발코니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 그 행위는 결코 임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바람이 기억하고 햇살이 증명하며 당신의 영혼은 그것으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정성껏 살고 정성껏 사랑하십시오. 매일을 소중히 대접하고 당신의 모든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당신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